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선준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아침에 기대감과는 다르게 거래소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근소한 수준의 하락과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보기 장세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1.30포인트 0.27% 하락하면서 4,143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3.56포인트 0.38% 상승하면서 931.3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401, 하락 종목 476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649, 하락 종목 965. 오히려 상승했던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는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주체 거래소를 보면은 개인들은 1,300억 매수, 외국인은 2,000억 매도, 기관은 뭐 미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은 기관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었던 것은 V자형으로 장이 하루 흘러갔다라는 거죠. 조정을 하는데 조정에 대한 반작용도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빠지다가 다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더라. 예전에 작년 같은 장은 빠지다가 끝까지 더 빠집니다. 예. 힘이 없는 장은 빠지다가 끝까지 더 빠지는데요. 요즘 장은 빠지다가 반등을 잘해요. 이게 작년과 확실하게 궤적이 달라진 건데 저는 이걸 일컬어 강세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아침에 한국 시장은 상당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엔비디아 H200이 중국에 판매가 허용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있었고,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1%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가 또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기대감들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닉스가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조금 사실 놀랐어요. 투자 유의 종목에 됐다고 주가 빠진다고? 왜냐하면 투자 유의하니까 일단 겁먹은 거죠. 일종의 뭐랄까 프레임이 씌워졌다라고 표현할까? 이게 내용을 알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투자 유의 종목 된 것 때문에 이게 주가가 안 좋았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이거 실제로 조금 위축당한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투자 유의 종목이 왜 투자 유의 종목이 됐냐면 전년 대비 200% 주가가 올라서 그래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급등했으니 조심해라. 근데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전년 대비 200% 이상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뭐 다른 뭐가 있느냐? 뭐 신용이 제한된다거나 미수가 안 걸린다던가 뭐 예를 들어 뭐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예. 단 투자 유의 종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뭐 계속 반복되고 막 이러면 투자 경고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 경고는 의미가 있죠. 투자 경고는 뭐냐면 투자 유의 지정 후에 추가 급등, 예를 들어 5일 동안에 한 50에서 70% 이상 상승하거나 15일 동안에 85%에서 110% 이상 상승,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또 불건전 거래 패턴이 확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신용거래도 안 되고 미수거래도 안 되고 위탁증권 100%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2일 연속 추가로 50%가 더 오르면 거래 정지 뭐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단계 뭐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단계에서 며칠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에 뭐 50% 추가로 오르고 이러기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짜린데,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투자 유의라는 단어의 올가미가 씌워지면서 어제 그리고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뚜껑을 딱 열고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와, 미국도 GPU에다가 HBM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다가 중국도 H200 쓰면은 와, 호퍼 쓰면은 우리 HBM 또 많이 쓰겠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적인 상황은 중국도 HBM을 많이 쓰겠구나 이건데, 어찌됐건 그거는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을 덜 했고 또 오히려 투자 유의 종목에 덜미가 접힌 장이었다. 근데 진짜 제 입장에서는 좀 웃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덜미가 잡혔어?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
가끔씩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을 상승시킨 것은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정부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서 통과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국 업체들, 대표적으로 우시앱텍, 우시오바이올로직스 이렇게 경영에 만든 그 법안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앱텍, 무시바이올로직스 이런 애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장을 좀 누르기 위한 생물보안법인데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 업체들은 눌릴 것이고 그러면 그 틈에 어디가 좋을까요? 네, 한국 기업들이 좋겠죠. 그래서 한국 바이오 특별히 시밀러 관련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천단 제약 등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권법안이 그 상원 타협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원의 전체 투표를 거쳐서 통과될 경우 상원으로 올라가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다른 법안하고 묶였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그 중국 그 미국에서 운영 중인 그 중국 군사 기업에 대해서 특정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연방 조달 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그리고 기타 우려 기업은 90일 이후부터 중국 내 조달 계약 대출 보조금 등이 금지되는 이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덕분에 그동안에 좀 쉬었던 바이오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서 테크주 중에서 좀 떨어진 게 테슬라였는데요. 아침에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2차 전지주들이 빠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등이 빠졌는데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5%나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도 0.3% 상승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궤적이 다른 게 알테오전 이전 상장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산업촉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같이 돌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하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 하향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의견을 그 기존에 그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왜 이렇게 했냐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거죠. 모건 스탠리는 23년 6월 이후로 약 2년 6개월 만에 그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근데 담당 애널리스트가 바뀌어서 그래요. 기존의 애덤 조너스에서 이번에 앤드류 피코코로 바뀌었는데요. 이 피코코가 한 말을 보면 이겁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로봇 인공지능 기업으로 전환하는 열망을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실세계 인공지능 분야에서 명확한 글로벌 선도이므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 가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비자동차 부분의 주가 상승 촉매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자동차 빼어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로보틱스,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뭐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하방 위험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PR 배수, 그러니까 이익 대 배수가 210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S&P 500 지수의 두 번째로 높은 지수라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목표 주가 410달러에서 425달러로 올렸어요. 지금 466달러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올리면서 의견을 하향했어. 이게 조금 웃긴데. 근데 이게 또 내용을 보니까 무조건 이게 그 목표 주가 투자 의견 하향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좀 그 뭐랄까 그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건 아니고요. 강세일 때 약세일 때 시나리오를 했어요. 근데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어. 이러면 애널리스트 하기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강세 시나리오가 있고 약세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세 시나리오일 때는 860달러 간다. 약세 시나리오일 때는 145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강세 시나리오는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침체기를 잘 견뎌서 로보택시를 확장시키는 경우 이거는 강세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약세 시나리오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경쟁과 마진 압박이 심화되는 경우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업에서 가치 창출에 실패하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규제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되면
그다음에 또 전기차 부분에서 경쟁률로 인해서 점유율과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45달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도기 의견은요. 제 의견은 조금 이따 연합인포맥스 가서 이번 달에 이번에 한 번만 나갑니다.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연합인포맥스 매주 나가던 거를 많이 줄였어요. 네.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서 방송을 사실상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사실은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가게 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매매로 수익을 획득한 기자와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주식 종목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00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 경제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제 이름을 사칭하는 무슨 리딩방, 종목방,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대화방에 오신 분들이 수익이 얼마가 났어요, 몇백 프로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할 거면 아예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살지. 거기 돈 많이 벌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리딩방 하면 많게는 1년에 수백억 넘게도 벌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NC당도 그렇게 살았지. 그쵸? 저는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얘 봐라, 이거 하는 애가 보니까 그럴싸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리딩방 한다고? 그럼 근데 먹여준다고? 좋은데? 이러면서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절대 안 해. 우리는 유튜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폰서로 이렇게 제가 직접 책을 읽어갖고 좋은 책만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도서를 권하는 걸로 유튜브 수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리딩방으로 수익원 만들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물론 이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자는 좀 면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은 적자는 좀 면하는 거니까. 저희는 정통파로 갑니다. 정통파. 우한 사이드암 아니고 우한 오버핸드 그냥 직구 투수예요. 저희는 저희 고객들 수익률로 승부 보겠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그게 왜 통하냐면요. 단기로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나 이렇게 수익률 내줄 테니까 오세요. 내 수익률 엄청 냈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 저는 수익을 잘 못 냅니다. 저는 빨리 수익을 잘 못 내요. 한 5년씩 이상 버틸 수 있으신 분들만 오세요. 조금씩 깨작깨작 개미 발가락처럼, 개미 발가락 너무 작구나. 개미 발걸음처럼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깨지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저희 회사의 목표가 많이 먹겠다가 아니고 들깨지다가 가끔씩 기회 주면, 올해처럼 기회 주면 한 번씩 조금 수익 나고, 그래서 이제 들깨지면서 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지. 몇백 프로가 났습니다. 몇십 프로가, 저희는 그건 못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먹잇감이 돼가지고 야 이거 주식으로 이거 해서 이렇게 돈 벌어줄게 하고, 그다음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경제지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확 뿌렸겠지. 먼저 사놓고 그럼 막 뿌려. 그다음 나중에는 먼저 사놓고 경제지 기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걸 써서 보도해라. 이거 진짜 좋아. 이러면서 뿌렸겠지. 그런 식의 그걸로 쭉쭉 뿌려갖고 요즘에는 텔레방도 많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막 뿌리는 거야. 먼저 사놓고 막 뿌리는 거야. 그래서 해가지고 쫙 올라오면 갖다 빵 팔고. 뻔한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려서 또 이렇게 소식을 쭉쭉 뿌렸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예 이 사건을 선제적으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요. 송치 후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 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자고요. 연봉 1억 정도 주면 괜찮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평균으로 연봉 1억이면 괜찮잖아. 100억을 했으면 100년을 살 깜빵에다 넣어. 50억씩 해먹었으면 두 사람이 50년씩 살려.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갑시다. 연봉 1억이면 합리적인 수준이잖아.
1억 정도면 그렇게 합시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네. 이렇게 물을 흐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꾸 뭐 일부 일부 경제 기자라든가 일부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 시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이제 조정하면서 별다른 큰 특징은 없었는데요. 투기적인 흐름이 만연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메인적인 스트림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떠나지 않는 돈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반복해서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롱 모빌리티가 코롱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막 상장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상한가로 막 연속으로 갔어요. 그러다 오늘은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슈로 떴던 주유소 갖고 있는 대성산업 상한가 갔던 한신공영 이런 애들 막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근데 웃기는 건 천일고속은 이제 상한가 멈췄는데 거래량 한번 터졌습니다. 만약 최고 거래량이 터지면 진짜 위험한데 이 회사가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는데 유통 주식수가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그런 건 항상 위험한 신호고요.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이 동양고속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양고속이 연속 상한가 행진이에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게 그냥 투기적인 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러면서 위험한 게 돈 벌지 뭐 이러면서 그냥 달려드는 건데 저는 이런 거는 근처도 안 가시는 게 계속 말씀드리면 주식은 먹는 게임이 아니고 안 깨지는 게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 여러분 계좌들이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상장 종목들도 막 이상해요. 지난번에 AMD 바이오에 이어서 이번은 테라뷰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투기적 흐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거는 시장 조종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제가 이제 증권사 안에 있다가 어제도 증권사 설명 잠깐 드렸는데 증권사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산 운용업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완전히 좀 허탈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뭐 볼 거 없다. 기관들 하는 거 전부 ETF인데 ETF는 뭐예요? 기관들이 껍데기를 만들어 갖고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인데 좋게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취지로 된 거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존 버글의 뱅가드 펀드는 모든 종목을 소유하라. ETF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너무너무 세세하게 쪼개져 있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이렇게 쫙 펴보면 30개 50개 펴보면 진짜 과장해서 다 ETF야. 다 ETF. 진짜 몇 개 중간중간에 몇 개 빼고 다 ETF야. ETF, ETN. 이게 뭐냐면은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고객자산 운용할 그 마음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뭐 어쨌든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부 모든 자산 운용사들 ETF 뛰어들어가지고 ETF 만들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사세요 하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야 팔린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 세세하게. 오늘도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BYD 무슨 미국 무슨 나상 무슨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고객 자산 운용을 어떻게 못 하겠으니까 그냥 고객들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건 저만의 느낌인데 안타깝습니다. 이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증권사와 백화점은 증권사하고 은행은 백화점이에요. 예. 갔다가 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파는 애들이 증권사 은행이고요. 그걸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운용사예요. 운용사. 그리고 운용사 중에서 조금 더 조금 작은 공모 아니고 사모적으로 가는 게 저희 같은 자문사고요. 근데 운용사들이 원래는 고객 자산을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상품만 만들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다 뿌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ETF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모든 걸 알아서 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거 많이 팔아서 뭐 수수료만 0.2%, 0.3% 그래서 수수료 작게 먹잖아. 이러면서 0.3%만 0.3% 뛰게 하면 돼. 많이 팔면 되지 뭐. 뭐 이런 문화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는 자산운용업계가 지금 그만큼 어려워졌고 신뢰도 땅에 떨어졌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해서 고객 자산을 어떻게 늘려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체적으로는 할 뭔가 기반이 무너져 있어. 그래서 자신도 없고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해.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뭐 이런 건데 이 문화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 막 상한가 막 툭툭툭 이렇게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상한 금등락 종목들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전부 ETF인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우리 그 자산 운용업계가 대거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아직 부족해서 아직 저희는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한 2, 3년 지나야 뭔가 그림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열심히 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기 안 치고 좋은 옆에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기치는 건 저희 아니다. 진짜. 아니 사진을 갖다 퍼가지고 그냥 붙여버려. 근데 어떻게 알아?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오건영 단장도 그렇고 이선엽 사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한 게 너무 많이 만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경찰에 조사해도 뭐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진짜 그대로 쭉쭉쭉쭉쭉쭉 비온 뒤에 죽순이 쭉쭉 올라오듯이 그냥 막 쭉쭉쭉쭉 만들어지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닙니다. 우리 아니고 저는 옆에서 그냥 돕는 역할 하고 저희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딩방 해서 그렇게 그 이상한 사자 방식으로 돈 버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거니까 앞으로도 좀 네. 뭐 강의 같은 건 할 수 있겠지. 강의 같은 거. 우리 유튜브 적자 많이 나면은 강의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당장 생각은 없고. 네, 어쨌든 그런 거 안 합니다. 리딩방 안 하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